반복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성숙한 삶이라는 이야기.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아마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풍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똑같은 천장, 똑같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 그리고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 세수를 하고 팝상 앞에 앉아 뉴스를 틀면 세상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또 일어나고 있지만 내 하루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창밖의 거리도, 동네 슈퍼마켓도, 공원 벤치도 어제와 그대로입니다. 은퇴를 앞두었을 때, 혹은 막 직장을 떠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상상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생겼으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해야지. 여행도 가고, 오래된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그렇게 기대했던 날들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마주하셨습니다. 그건 해방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오전, 서두를 이유도 없는 아침. 처음엔 여유롭다 느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여유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물음이 조용히 마음속으로 찾아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이토록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고요. 텔레비전을 켜면 누군가는 세계를 여행하고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식탁과 풍성한 일상이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것을 보다 보면 나의 조용한 아침이 마치 낙오된 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오늘은 그 감정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고 그 끝에서 단조로운 하루가 사실은 우리가 평생 바라왔던 것이었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묘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다가도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다시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바쁜 하루를 살 때는 조용한 날을 그리워하고 막상 조용한 날이 오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젊었을 때도 나이가 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항상 두 가지 사이를 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권태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면 고통스럽고 그것을 채우고 나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나서고 그 과정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다소 어두운 통찰처럼 들리지만 이 말이 오늘날의 우리 삶을 이토록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무언가를 더하는 것으로 이해해왔습니다. 더 많은 여행, 더 다양한 경험, 더 자극적인 무언가. 그러나 그 철학자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얻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달리 말하면 아무 일도 없는 하루, 몸이 아프지 않은 날, 누군가와 크게 다투지 않은 오전, 그것이 이미 행복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와 궁궐에서 수많은 격동을 겪으면서도 날마다 이런 글을 스스로에게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내가 살아있는 곳이다. 황제의 자리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가 매일 떠올린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단조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단조로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을 의미 없는 날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나쁜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의미 없다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평화롭다고 불러야 할까요? 몇 해 전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퇴직 후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생각으로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이라 갑작스럽게 전국 도보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섰는데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냈고 낯선 음식과 잠자리의 위장도 탈이 났습니다. 결국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 집을 나서고 나서야 알았어요.
우리는 종종 반복되는 삶이 무기력하거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 저 사람처럼 뭔가 더 대단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 잠시 멈추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몸 어디가 아픈 곳이 있습니까? 오늘 가족 중 누군가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무 일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항상 같은 길을 걷는다고 그 길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을 오래 걸을수록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뭇잎의 색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담장 아래 작은 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집 강아지가 반갑게 짖어주는 소리가 어느 순간 익숙하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반복은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길을 오래 걷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는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파도도 없고 바람도 잦아든 호수 위에서는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반면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서는 수면 아래를 볼 수 없습니다. 단조로운 하루가 이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함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것입니다. 세네카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쫓을수록 삶은 더욱 소란스러워지고 소란스러운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기란 어렵다고. 그래서 그는 외부를 향하던 눈길을 안으로 돌리라고 권합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훨씬 깊은 삶이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 일도 없는 오후,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저녁,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은 채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시 화면을 켭니다. 뭔가를 보지 않으면, 뭔가를 듣지 않으면 이상하게 불안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일이 우리를 채워주었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하루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씩 정리되고 나면 갑자기 커다란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낯설고 두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에픽테토스라는 로마 시대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훗날 가장 존경받는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이 된 분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생각과 태도뿐이다. 그 밖의 것들, 날씨도, 타인의 행동도, 세상의 변화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리고 가장 먼저 통제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내면입니다. 사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창가에 앉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 오늘 감사했던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작은 수첩에 짧게 적어보는 것. 25분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전보다 훨씬 잘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내가 불편하지 않았던 것. 아침에 커피가 맛있었다면 그것을 쓰면 됩니다. 산책하다가 햇살이 따뜻했다면 그것을 쓰면 됩니다. 거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짧은 기록들이 모여 하나의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하루들을 보내왔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표에서 벗어나고, 규칙에서 벗어나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을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날들로 채우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보면 너무 많은 자유가 오히려 피로를 가져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선택 피로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내려야 하는 결정이 너무 많아지면 그 결정들의 질이 낮아지고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 중 일부가 매일 같은 옷을 입는 이유도 불필요한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루틴은 규칙이 아니라 닫힙니다. 배가 폭풍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루에 작은 반복의 구조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날에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차 한 잔을 끓이는 것, 점심 후 30분 산책하는 것, 저녁에 조용히 일기를 쓰는 것. 이 작은 반복들이 하루를 붙들어 줍니다. 루틴을 회복하며 삶이 바뀐 분이 계십니다. 은퇴 후 몇 년간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것이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 걷기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공기, 아직 조용한 골목, 가끔 마주치는 이웃의 눈인사.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고요. 반복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안전한 항구처럼. 거센 바람이 불어도 항구에 닻을 내린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오늘도 나는 여기 있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에 대해 매우 소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친구와 나누는 대화, 소박한 음식, 평화로운 마음. 이것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화려한 향연이나 권력이 아니라 작은 기쁨들의 합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아침 두 발로 일어설 수 있으셨습니까? 아침밥을 먹을 수 있으셨습니까? 창밖으로 하늘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걷는 것이, 보는 것이, 먹는 것이, 듣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무언가 대단한 체력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것, 그것이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 어디도 크게 아프지 않다면 오늘 당신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하루가 쌓여 건강한 삶이 됩니다. 별일 없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대부분 조금 실망스럽거나 심심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별일 없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나쁜 일도 없고 걱정스러운 일도 없고 위험한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별일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무탈하다고. 무탈한 하루. 그것이 얼마나 깊은 축복인지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야 합니다. 지루함은 축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루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루할 만큼 평온한 오늘이 있다는 것은 어제까지 내가 잘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루한 오후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지루함 속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쩌면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와 똑같은 천장이 보이더라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천장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제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단조로운 하루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려 애쓴 날들, 관계를 소중히 여긴 시간들, 작은 일에도 성실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단조롭고 평온한 하루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조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뤄낸 결과입니다. 노년을 줄어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지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삶이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은 축소가 아니라 정제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진짜로 중요한 것들만 남는 시간. 금을 정제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만 남듯이 삶도 오래 살수록 진짜 소중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이 따뜻했던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아침마다 산책하는 그 길이 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를 이제는 압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걸린 그 시간들이 모두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그 어떤 하루도 헛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저물어가고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무사했다.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아주 작고 실천 가능한 3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조용히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여기 있음에 감사하는 말을 한마디 해보세요. 소리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다는 그 한마디가 하루의 색을 바꿉니다. 두 번째, 하루 15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창밖을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만의 생각이 자라납니다. 세 번째, 오늘 불편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를 작은 수첩에 적어보세요. 밥이 맛있었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몸이 아프지 않았던 것. 그 기록이 쌓일수록 당신의 하루는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지겨워하지 마세요. 그 똑같은 하루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증거이니까요. 오늘도 무사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